2026년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3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가 고작 제네시스 한 대 값에 금덩어리에 팔리는 시대가 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은 곧 닥칠 잔혹한 미래입니다. 왜 1923년 독일의 화려한 대저택은 고작 금 25온스에 거래됐을까요? 왜 눈치 빠른 월가의 천재들은 지금 서둘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비트코인을 담을까요?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파트는 진정한 자산입니까? 아니면 은행을 위한 거대한 빚더미입니까? 이 영상이 끝나기 전 당신의 생존과 몰락, 그 계급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그것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중산층을 지배해온 가장 강력한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거대한 빚으로 쌓아올린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집값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공포는 바로 부동산 뒤에 숨겨진 시한폭탄, 수백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채권의 연쇄 폭발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보십시오. 금리를 올리자니 대출받아 집을 산 영끌족과 건설사가 줄초상을 치를 것이고, 금리를 내리자니 원화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져 물가가 폭발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길은 침묵 속의 연명치료입니다. 부실한 건설사에 세금을 쏟아붓고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 이것은 말기 암 환자에게 치료제가 아닌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원화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당신의 월급과 예금은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며 당신의 피를 빨아 시스템을 연명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왜 지금이 매수적기라고 떠들어댈까요? 왜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달콤한 미끼를 던질까요? 그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기관 투자자와 거대 자본, 그리고 정부를 선점한 기득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원화 자산, 특히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서둘러 강남 아파트를 팔고 달러와 금,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동안 누군가는 그들이 던진 폭탄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언론의 선동에 속아 빚을 내어 막차를 타는 당신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700원, 2,000원을 향해 치솟는 날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당신의 아파트 값이 설령 30억 원을 유지한다고 한들 짜장면 한 그릇이 10만 원이 되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세상에서 그 30억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화폐 착시 현상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구매력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대한 숫자의 마법에 홀려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삶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주식이나 코인은 단 10초 만에 팔아치워 빵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다릅니다. 거래가 실종되는 순간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달 관리비와 보유세, 대축 이자만을 끝없이 빨아먹는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이 됩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안방 문짝을 떼어다 팔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위기의 순간 당신을 그 자리에 꼼짝없이 묶어두는 무거운 닻이 되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심해의 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탈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 무너지는 천장을 떠받쳐주길 원합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발밑에서 이미 탈출구 없는 집안 침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잔인한 경제 상황을 가장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의학적 진단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납중독 상태입니다. 우리 몸을 도는 혈액이 곧 돈이라면 지금 시중에 풀린 원화는 독성이 가득한 오염된 혈액입니다. 정부가 빚으로 찍어낸 돈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멀쩡한 장기마저 서서히 괴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독성 물질을 해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독을 들이마시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빚을 내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아파트를 안전자산이라고 믿지만 경제가 침몰하는 순간 그 아파트는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심해로 끌고 들어가는
황금으로 만든 무거운 닻일 뿐입니다. 배가 순항할 때야 닻이 안정감을 주겠지만 배가 침몰할 때 닻을 매달고 있는 선원은 가장 먼저 익사합니다. 이 비극적인 운명을 두 명의 가상인물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기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소유한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그의 아파트 값은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중 20억 원은 은행 빚입니다. 겉보기엔 성공한 중산층의 표상이지만 실상은 은행의 노예입니다. 반면 여기 이영희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집이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제네시스 한 대 값에 1억 원어치의 실물 금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누가 더 부자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김철수 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세살이를 하는 이영희 씨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스템 붕괴의 사이렌이 울리는 날, 운명은 단 하루 만에 뒤집힙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금리가 20%, 30%로 치솟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철수 씨의 아파트는 시장에서 거래가 완전히 실종됩니다. 아무도 그 비싼 덩어리를 살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는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김철수 씨의 현금 흐름은 동맥경화에 걸려 멈춰버리고 결국 그는 굶주림과 빚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평생 자산인 아파트를 헐값에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괴사입니다. 살기 위해 팔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매수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현금이 말라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의 공포입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순간에 제네시스 한 대 값의 자산을 가진 이영희 씨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가진 금과 비트코인은 시스템이 붕괴할 때 오히려 가치가 폭발하는 유일한 구명정입니다.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때 그녀의 자산은 수십 배, 수백 배로 튀어오릅니다.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이영희 씨는 주머니 속에 있던 금 몇 덩어리를 꺼내어 김철수 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내놓은 3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줍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단지 제네시스 한 대 값으로 강남의 성주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의 이동은 이렇게 잔인하고 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소설 같으십니까?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기억하십시오. 당시 독일 화폐가 붕괴했을 때 베를린의 호화저택 한 채 가격은 고작 금 25온스였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약 7, 8천만 원, 딱 제네시스 한 대 값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저택을 마련했던 부자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집을 팔았고 그 집을 사들인 것은 달러나 금을 쥐고 있던 외국인들과 투기꾼들이었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옷을 갈아입고 반복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은 자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수장시킬 황금 닻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결과는 수학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성실합니다. 매일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해 밤늦도록 야근하며 하루 15시간을 뼈가 부서져라 일합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빚은 줄어들지 않고 숨통은 점점 조여올까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잔인하고 불편합니다. 당신의 그 눈물겨운 성실함이 사실은 당신을 죽이는 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번 돈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자마자 대출 이자와 원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연명시키기 위한 강제 헌혈입니다. 당신이 흘린 피땀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부실은행과 좀비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링거 수액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을 줄여가며 갚아나가는 그 이자는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떠받치는 기둥일 뿐 당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은행의 VIP 고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은행을 살찌우는 숙주에 불과합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시스템 안에서의 노력은 배신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고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맹목적인 성실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흩날리는 인플레이션의 폭풍 속에서 꼬박꼬박 현금을 저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행위는 불타는 집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성실하게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칭송하는 성실한 납세자, 모범적인 대출 상환자라는 훈장은 사실 노예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채워놓은 황금 족쇄일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해변가에서 필사적으로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부실한 모래로 쌓인 그 아파트는 거대한 화폐 붕괴의 파도가 덮치는 순간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모래성 안에 숨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했다 라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이미 발목까지 차올랐는데도 시스템이 주입한 부동산 불패라는 강력한 환각제에 취해 눈앞의 파도를 보고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난해지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빠진 화폐 시스템과 탐욕스러운 기득권의 교묘한 설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잘못입니다. 무너지는 모래성 안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큐로 뛰쳐나와 고지대로 달아날 것인가? 당신의 지난 15년 노력이 허무한 잿더미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그 무의미한 쳇바퀴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땀의 대가를 어디에 저장하느냐입니다. 이제 감으로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막연한 공포는 당신을 얼어붙게 할 뿐입니다.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책상 위에 생존을 위한 계기판을 설치하십시오. 멍하니 뉴스를 볼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수치는 시스템 붕괴 직전에 울리는 마지막 공습 경보입니다. 이 신호들이 깜빡인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표, 체온계가 끓어오르는 발작의 순간입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입니다. 1,400원과 1,500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1,500원이 뚫리는 순간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방어선이 뚫렸다는 신호탄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수입 물가가 폭발하며 당신의 월급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기 시작하는 임계점입니다. 만약 환율이 3일 이상 1,500원 위에 머문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고열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지표, 혈관이 막히는 괴사의 징후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체율 10% 돌파입니다. 뉴스는 건설사가 힘들다고 말하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건설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그리고 당신의 예금이 묶인 제2금융권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체율 10%는 금융 시스템의 치사율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은행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셔터를 내릴 것이고 당신은 내 돈을 찾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표, 가장 섬뜩한 침묵입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의 소멸 혹은 역프리미엄 발생입니다. 한국은 투기 심리가 강해 늘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해외보다 싸진다. 이것은 코인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쌀을 사고 대출을 갚기 위해 마지막 남은 코인까지 눈물을 머금고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완전히 말라붙어 개미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유동성 고갈의 비명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 경고등 중 단 2개라도 동시에 붉은 불이 들어온다면 그때가 바로 골든타임의 끝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모든 대출 상환을 중단하고 현금을 움켜주십시오. 더 이상의 레버리지는 자살행위입니다. 가지고 있는 투자용 아파트, 주식, 펀드,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시장가로 던져서 현금화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의 최소 30%를 달러와 실물금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즉시 환전하십시오. 주변에서 미쳤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가 침몰할 때 구명조끼를 입는 건 미친 짓이 아니라 유일하게 제정신인 행동입니다. 이 3가지 숫자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2027년 잔혹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해를 대한민국에 견고했던 중산층이 2개의 양극단으로 영원히 찢겨나간 대분열의 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한쪽에는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덩어리에 깔려 신음하는 신노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토막난 집값을 부여잡고 통곡하지만 냉혹한 은행 시스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바쳐 쟁취했던 그 자랑스러운 강남 아파트는 이제 팔리지도 않고 도망칠 수도 없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은행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며 가치가 소멸해가는 원화 지폐를 벌기 위해 뼈 빠지는 노동을 착취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반대편에는 시스템의 새빨간 거짓말을 간파하고 일찌감치 진짜 돈의 방주에 올라탄 신흥 귀족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묵묵히 금과 비트코인을 모았던 그들은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타는 제네시스 차 한 대 값으로 비명을 지르며 쏟아져 나오는 강남의 로열층 아파트들을 쇼핑하듯 쓸어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이 흐르는 생지옥이, 준비된 그들에게는 단군이를 다시 없을 사상 최대의 바겐세일 축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원칙, 부의 대이동입니다.
제네시스 한 대, 그리고 강남 아파트 한 채. 지금 당장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화폐라는 거대한 거품이 터지고 거짓된 장막이 걷히는 순간 그 가치의 저울은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 자녀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낡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침몰하는 배와 함께 수장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자산이동 버튼을 눌러 생존의 구명정에 올라탈 것인가? 모래시계의 모래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정부는, 정치인은, 그리고 은행은 절대로 당신의 소중한 계급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칠 것이고 뻔뻔하게도 그 청구서를 당신에게 내밀 것입니다. 오직 차갑게 깨어있는 당신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시스템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소름 끼치는 다음 침묵을 남들보다 딱 6개월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정말로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